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 가결 통과 정족수가 200표니까 4표를 더 넘겼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의 의원들이 이른바 이탈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된 지 11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취임 949일 지난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가 됐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인 것이죠. 최장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서 통과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91일 걸렸는데 지금 야권에서는 빨리 헌재가 좀 결론을 내려라 이렇게 오늘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상당히 압박이 좀 강해질 것으로 보이고 헌재 입장에서도 어쨌든 국가적인 혼란상 기타 등등을 감안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63일이니까 거의 그 언저리 비슷하게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인용이 되면 대선이 그 이후에 60일 안에 치러지게 되고 만약 기각이 되거나 각하가 되면 이제 예정대로 그냥 윤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고 대선이 치러지는 그런 수순으로 가게 되겠죠. 헌법재판소의 이제 결정이 어떻게 날 거냐 이것으로 모든 관심이 바로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야 지지자들이 서로 이제 관련해서 그 지지 집회 등등을 열면서 이것에 대한 유리한 여론 지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거리의 정치가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 시끄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혼란스러운 상황이 그런 예상이 좀 됩니다. 과거의 경우, 특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등의 경우를 비춰보면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어떤 기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대통령의 법 위반 행위가 얼마나 중대하냐 하는 겁니다. 법 위반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대하냐. 이것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파면 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 법익의 형량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파면 결정을 했을 때의 효과와 그렇지 않을 때의 효과, 이것을 또 따져봐서 결정하는 이 두 가지 측면을 통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거냐 아니면 기각을 할 거냐 등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되는 것이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중대성을 판단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중대성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헌재의 판결은 법 논리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행위, 정치적인 논리가 작용하는 판단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이 법 위반 행위 중대성과 관련된 과거의 그 판례 같은 것들을 보면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이 가능하냐 하는 게 기준을 보는, 그 중대성의 기준을 보는 하나입니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이 가능하냐,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적극적으로 위협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민 신임 과정에서 자격을 상실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또 하나의 중대성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은 이제 국민 신임 관점이라는 것은 뇌물수수라든지 부정부패라든지 어떤 심각한 국가 이익을 해치는 이런 거라든지 이랬을 때에 이제 국민 신임 관점에서 자격 상실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중대성을 헌재가 판단을 하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또 하나의 큰 축이 이제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효과 어느 게 더 크냐, 실익이 어느 게 더 크냐, 이 측면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이 선포한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대성에
해당이 돼서 파면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것이죠. 또 국가 이익을 해야 하는 이런 부분도 비상계엄을 내림으로써 상당히 이제 경제적인 또 외교적인 여러 가지 파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국민 신임 관점에서 자격상실이라는 측면도 좀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이제 이러저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서 중요한 것이 이제 대중들의 여론과 국민 정서 이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야 지지층들이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거리에서 서로의 주의 주장을 펼치는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은 입장, 이것을 보면 뭐 기존 입장에서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제 어떤 대결의 정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탄핵안이 통과되고 나서 입장을 냈습니다.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했다. 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뭐 세계를 누빌 때 보람도 느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결코 포기 안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는 오늘 탄핵안 통과된 건 작은 산 하나 넘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갈등과 대결이 시작될 것이다. 현장의 충돌로 확대될 것이다. 계속 함께 싸우자. 이런 얘기 했습니다. 결국은 힘 대 힘, 극단의 대결 뭐 이런 것이 여전히 좀 계속되지 않을까. 특히 헌재에서의 인용을 끌어내기 위한 야권에서의 어떤 세몰이 여론전 이런 것이 뭐 본격적으로 좀 펼쳐질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국회 통과 소식과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안을 인용하느냐 기각하느냐 하는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기회에 좀 더 자세하게 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